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초심자 MC 김세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방사청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개발 사업에 대한 착수회의를 했습니다. 또 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사실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많이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이 지금 휴전선 이부에 보면은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많잖아요. 아, 제가 22사 출신인데 네. 그 금강산에 낙타봉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가끔 북한 애들이 그 산중턱에 있는 그 포문을 싹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산에 띠로 두른 것처럼 이렇게 네. 열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상관리 나가는데 예. 처음 봤을 땐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유서 안 쓰고 나왔는데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현실적인 공포예요. 사람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장사정포 요격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 특히 방사포라 그러죠. 네. 좀 방사포 요격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해군의 KDDX 그리고 차기 호위함 배치 4의 국산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지금 개발해 달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개량해서 이 장사정포 요격에 사용을 하겠다. 방사체에서 공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 의원실발로 좀 나왔어요. 음.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펠랑스를 갖다 놓고 지상기지에서 요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긴 하니까. 그게 네. 이름이 센츄리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지상에 쓰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사실 굉장히 높은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작하는데 뭐 콘솔로 하는데 네. 한 명이면 거의 다예요. 그래요? 키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때부터죠. 오. 제가 이제 이건 추정이지만 군병력 감소에 좀 약간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잘 보시면 네. 고층 빌딩에 네. 네. 있죠. 있잖아요. 네.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탈영되는. 네, 발칸이 네. 포대들이 있어요. 네. 63 거기도 아마 있을 거고 사실 이제 뭐 동대문 쪽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어요. 용산에도 있고.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군병력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자동화된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하나씩 이제 옥상에 올려놓는 거죠 이제. 근데 최근에 네. 부동산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최근에 보면 서울 시내 그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기존의 반공진지보다 높은 건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전해야죠. 그쵸, 이전에 옮겨간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옮겨가야죠. 네.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 업자 그 회사나 이런 데서 부담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옮겨야 되면 이전 비용.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층수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옥상층은 일반인 접근이 안 되게 입구나 출구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시공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왜냐면 지금은 옥상에 뭐 루프탑도 만들 수 있고 네. 전망대 카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관련해서 진짜 비사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 현대자동차가 삼성역에다가 글로벌 타워 100m짜리 네, 진력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그 지려고 했던 뒤쪽으로 가면 그 뒤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어요. 어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00몇 층을 지니까 레이더가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조사하면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건물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네. 레이더파가 통과를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야 레이더 하나 더 사줘 그럼 오. 옆에다 하나 놓게. 근데 이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수백억이 수백억 그러니까, 네. 건물 짓는 것만큼 들어가서 현대에서 이거는 좀 뭔가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부동산 경기가 좀 빠지는 네, 시기였어요. 특히 이제 건물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이제 그러면 층수를 낮추자. 낮추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또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그때 좀 높게 짓고 수백억 들여서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시내 건물 공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 그래서 줄였죠. 예. 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 예. 그러면 CIWS 시리즈 2 개발 목적과 또 기존의 시리즈 대비해서 성능 개량 핵심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의원실 발로 나온 얘기는 이제 근접방어막 유체 2를
지상에서도 쓰겠다. 음. 그래서 C램 역할을 맡기겠다. 네. 지상에서도. 네, 지금 원래 계획은 해군 함정에 달아서 쓰는 거였는데 네. 아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펠랑크스를 지상에 써서 그렇죠. 이제 네. CM 역할을 맡기고 있잖아요. 센츄리온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롤을 맡기는 거죠. 군병력이 줄어드니까 줄고 있고. 네. 자동화 체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이제 단독 기사를 썼었어요. 남들 모를 때 이런 네. 거 한다라고 아, 네. 썼었는데 해군이 그럼 이걸 왜 사업을 했을까?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해군이 썼던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였거든요. 예. 하나가 30mm 골키퍼, 네, 골키퍼. 하나가 20mm 펠랑스. 네. 근데 해군은 사실 20mm 펠랑스보다는 골키퍼를 한때 좋아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두 개를 놔두고 이제 국산화를 하는 그게 거네요. 왜 그러냐면은 골키퍼가 단종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골을 못 막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데 옛날에 지금은 탈레스 네덜란드 혹은 네, 탈레스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회사가 시그널이었죠. 네, 네덜란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키퍼 홍보 영상을 보면 정말 골키퍼 골을 막는 게 있었어요. 아. 홍보 영상에. 아 그래요? 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골키퍼가 단종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 군이 또 30mm 기관포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펠랑크스를 선정을 했는데 네. 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펠랑크스 창정비 권한을 못 얻은 거예요. 아 이걸 대만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펠랑크스를 썼기 때문에 많은 양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창정비 권한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는 약간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고장나면 미국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뜯어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0mm 기관포탄은 많고 음, 그다음에 파괴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골키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국산을 하자. 아,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때 이 사업 두고 지금도 이제 많이 경쟁하는데 네.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슨이 붙었었어요. 기본적인 체계는 정해졌죠. 네. 30mm 기관포, A사 레이더 쓰자. 에이셀에다. 네. 그러니까 군의 작전 요구도가 네. 이렇게 됐고 둘이 이제 경쟁 붙었는데 LIG 넥슨이 됐죠. 어. 그리고 LIG 넥슨이 한 가지 장점을 꼽혔던 게 뭐냐면 골키퍼 단종됐다 그랬잖아요. 이 골키퍼 창정비 하는 거를 LIG 넥슨이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익힐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KDDX가 약간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KDDX 당시에 이제 전투 체계, 레이더 이거를 하나 시스템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군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국회 가서 죽겠다고 국방부 있다고 하니까 쟤네들이 다 가져가네. 남들을 약간 시키네. 네. 너무 많이 가져간다. 아, 그런 독점이다. 여론도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LI 넥슨이 컨셉을 잘 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LI 넥슨이 선정이 됐죠. 아.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럼 기존의 골키퍼랑 펠랑스도 이걸로 다 대체하나요? 함정이 들어있던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이걸 바꿀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 옛날에 단독 기사 썼을 때 네. 소스가 어디였냐면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외국 기업이었어요. 외국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저는 이게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가 이거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만든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 네. 네. 골키퍼 단종됐죠. 네, 네. 그다음에 펠랑크스도 사실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만 차세대 모델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이 이거 은근 관심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든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면허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거 사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배에 달면 돼요. 꽂으면 되죠. 네,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새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잘하면 시장이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상에서 사용하게 네.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CIWS2에 적용된 주요 기술이 A사 레이더 그리고 전방 분산탄인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A사 레이더는 능동 전자 주사 네. 방식의 네. 레이더를 말하는 거고. 임의로 막 주파수를. 그게 아니라 기계식 레이더보다 이제 능동 전자 주사식 A사 방식 장점이 뭐냐면 네. 기계식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네. 빠른 표적에 대해서는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이지스 레이더는 사면에서 그렇죠. 계속 네. 빔을 쏘잖아요. 네. 근데 A사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CIWS2 같은 경우에는 네. 사면에 이 A사 레이더를 달고 그다음에 목표 추적 레이더 달고 그렇죠. 목표를 추적한 능력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네, 네. 아. 기계식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계속 추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레이더 이렇게 돌기 돌죠. 때문에 조금 끊기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샥샥샥 네. 이렇게 피할 수 아니면 있는데. 그 사이에 내려가거나 네. 산에 숨거나 그럼 놓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고 심지어 이제 이거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해군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스파이 1 뭐 VD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근데 이 스파이 6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이지스 레이더는 수동형 방식이에요. 수동형. 저기 능동형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스파이 6 같은 차세대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 보면 기존 수동형 대비 탐지 거리가 2배, 3배.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빔을 어떻게 쏘냐의 차이는 있는데 네. 500km 이상은 그냥 훅 나갑니다. 오. 1000km 이상 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정조대왕하면 그게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 정조대왕이 스파이 6 달고 있었으면 네. 거의 베이징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서해에 있으면 네. 베이징이 뭐가 나라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요즘은 A사 레이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예를 들어 초음속 순항 대함 그렇죠. 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격 반응 시간이 빨라지죠. 이게 근접 방어체계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막 뱀파이어 막 뭐가 네, 날아온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막 미사일 쏘는데 빗나갔고 하나씩 네. 못 맞춰. 그러면 마지막에 딱 누르면 네. 막 움직이면서. 머리가 큰 펠랑소 엥 돌다가 그러니까 푹 쏘고 그러니까 펠랑크스 별칭 있잖아요. R2D2. 네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로봇같이 생겼다. 머리가 동그래 갖고 심지어 네. 일본 해상자에 대한 막 그런 것도 하기도 네. 해요. 그림 어쩔- 그려놓고 네, 네.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막 저기 산타크로스 모자 할아버지 씌워놓고. 모자도 씌워놓고 뭐 그런 이벤트도 하는데. 귀엽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약간 로봇처럼 생겼는데 뭐 그런 일단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전방 분산탄 네. 혹은 전방 산계탄이라고 근데 하는데 전방 분산탄이라고 하면 어차피 네. 총알 전방으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사실 전방 분산탄을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네. 뭐 이제 밀덕분들 아실 거예요. 오리콘사. 오리콘이 처음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아헤드라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기관포탄 앞에 탄두 쪽에 보면 네. 텅스텐 탄심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탄십 안에 네, 네, 안에 네. 이렇게 동그랗게 텅스텐 탄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근처에 최대한 가까이 가면서 팍 터져요. 근데 이게 그냥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피할 들어 수가 없겠네요. 거의 못하죠. 살상률이 엄청 좋은 거죠. 특히 근접으로 날라온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그렇죠. 명중을 바로 못 시켜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헤드 탄을 쓰려면 기관포 포신 앞에 일종의 그 장치가 필요해요. 네. 왜냐면은 아헤드 탄은 어떤 특징이냐면 기관 포신을 나갈 때 여기서 장입을 해줘요. 어느 정도 가서 네가 터져야 되라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그 바코드 찍히듯. 네, 이 포탄이 나가면서 네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터져야 되라는 거를 탄에 입력을 해줘요. 그래요? 그 짧은 순간에. 네, 그게 기술이에요. 와. 발사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리콘만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 군도 썼지만 수방사에 그게 오리콘사가 지금은 이제 라인 메탈로 합병했지만 핵심 기술이에요. 탄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네, 움직일 그래서 수 있는. 날아가서 최대한 가까운 데서 이 텅스텐 턴심이 팡 터지면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이제 순항 미사일 드론, 그러니까 드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드론 네. 이렇게 떼거지로 오면 맞아요. 아이드탄이 이거 최고. 완전 방패 중에 방패네.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 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요. 스마트 네. 산탄. 스마트 산탄. 완전 최후의 보루인데. 네. 아. 그래서 이것도 근접방어 무기 체계 2에 네.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국산화가 된 건가 아니면 기술 도입? 사실은 네. 우리 지금 비호하고 그다음에 뭐 천호 이런 거 네, 있죠. 네. 자주대공포 거기 30mm 간포 그쵸,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풍산에서 이걸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전방 이 산계탄을. 네. 근데 어떤 군사업이든 간에 이제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거든요. 경제성이 없다. 30mm에 굳이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냐. 사실 저는 요 기사가 방사청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의원실 발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근접방어 무기 체계 2는 그 A10에 쓰는 그 30mm 간포를 써요. 어벤져. 네. 그걸 씁니다 이게. 무지막지한. 무지막지하네 진짜. 건데. 네. 그러니까 골키퍼가 원래 그걸 썼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캐틀린건의 아헤드 특히 전방사계탄을 적용한 케이스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총신이 7개인가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가면서 이걸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라 캐틀린건처럼 이렇게 돼 있는 형식으로는 아직
그걸 적용해 본 결과가 없어서 그러네. 오리콘은 총구가 하나 두 개잖아요. 두 개 네, 이렇게 쌍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붙이면 되는데 이건 7개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좀 기술적으로 좀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반신반의하거든요. 이거는. 만약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 시장에서는 가장 최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지금 30mm 이것도 파괴력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전방 상대탄까지 쏘면 형님 무슨 산탄총으로 기관총처럼 쏘는 거예요 이게. 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죠. 이 CIW 체계의 K9이 될 수 있겠네요. 혁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아, 나오기만 하면 뭐 미국의 레이시온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탈레스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럼 함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네. 이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2 지상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아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 스펙대로 나온다. 네. 지금 뭐 전방 상계탄도 들어가고 그러면 네. 뭐 세계 대공포 시장의 천하무적이죠 거의. 그러니까 고정형 장비 중에. 네네.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네, 고정형 장비 중에는 왜냐면 뭐 제가 여러 나라 CIWS도 봤지만 네. 이런 고스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잘생겼어 얘가. 아, 네. 좀 디자인 신경 썼어요. 네, 네. 왜냐면 신경 썼어. R2D2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펠랑스는 머리가 너무 가분수고 네. 골키퍼는 뭐 생긴 거 못생긴 거 상관없죠.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네. 최근에 우리 군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당시에 이제 하나 시스템도 비슷한 걸 내놨었지만 네, 네. 굉장히 디자인들이 혁신적이었어요. 지금 봐도 야 외국 애들도 심지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외국 친구들도 멋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영화 소품이야 막 이러고. 네. 네. 그러니까 되게 SF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림 보면.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거 지상에서 운용하게 되면 네. 지금 사실 살라란 맞습니다. 아, 지상 체계. 그렇죠. 왜냐면 그래요?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많이 생각해보세요. 캐틀린건에서 아헤드탄을 그냥 산탄처럼 쏴대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웃돈 주고 사갈 나라 저 알고 있어요. 아유 오늘 어디 크렘린궁에 필요하겠지.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수출하면 안 되는 나라라. 수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물건이 만약에 이 스펙대로 나온다. 중동, 유럽, 살나라 엄청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번업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아, 진짜 그렇죠. 니네 번호표 지난 주시면, 네. 인도네시아는 빠져.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빠져. 이렇게 맛집처럼 이렇게 번호표 네, 네, 대기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먼저 왔다고 줄 필요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맛집은 음식점은 와서 줄 서야 되지만 선착순. 여기서는 그냥 뒤에서 중동의 살마니 형님이 우리 곱하기 빌딩에 다 깔아. 왕궁에 깔아. 빌딩에 다 깔아. 이렇게 또 기대가 많이. 그러면 저기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우리 서울시내 옥상에 쫙 깔린다. 그러면 이제 에반게리온 보면 그거 나오죠. 동경 제3신도시가 그쵸, 나오잖아요. 네. 꽝꽝 하면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이제.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2030년까지 네. 또 시리즈 2 전력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배치가 완료되면 해상과 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향후 전망까지 어떤 그래서 게 있을까요? 지금 제일 먼저 CIWS2 시리즈 2를 달 함정은 차기 호위함 배치 4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지금. 선도함이 아마 네네. 적용 네. 대상 물론 이제 개발 과정을 좀 봐야겠지만 왜냐면 하나오션에서 이제 차기 호위함 배치 4 상상도가 나왔는데 뒤에 그걸 달아놨더라고요. 오. CIWS2를 달아놨더라고요. 야. 그림의 상상도에서 네. 간지나네. 네, 딱 그랬는데 그게 될 것 같고 사실은 어쩌면 지상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해상형보다 지상형이 만들기 더 쉽기 쉽죠.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사실 이 CIWS2의 이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캐틀린건을 빼고 레이저 달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 개량의 여지가 굉장히 풍부해요. 시리즈 2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는 K방산 무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쟤들 또 언제 저런 걸 만들었대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해볼 지금 것 같아요. 골키퍼 페어랑스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리핀 HD 현대중공업 만든 필리핀 해군 함정도 있어요. 네. 호위함. 거기에 튀르키예 CIWS가 달려요. 시위지가 달려요. 보니까 약간 덤핑한 것 같아요. 튀르키예 애들이. 네네. 덤핑으로 들어간 것 같아. 시장 교란 안 아니 좋은데. 페어랑스 사면 되는데 굳이 저걸 한 거 보면
펠랑스보다 싸게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죠. 네. 튀르키예도 지금 방산 수출 열심히 해야지.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 나오게 되면 네. 살 나라 꽤 있죠. 인도네시아는 빠져. 인도네시아 너무 빠져?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함정에 펠랑스나 골키퍼도 교체해야 돼요 이제. 아. 시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관심이 많아요. 음. 잠재력이 무한하다. 네. 그리고 자기 돈 들여 개발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사실 투자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야. 시장이다. 갑자기 더 멋있어 보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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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긴 거에 관심이 또 네, 많으시구나. 맞습니다. 네, 그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시리즈2 개발 사업도 순항하길 바라면서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